네, 그러면은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뷰 파인스크립트 라이브 방송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저는 꿀점이고 네, 오늘도 파인스크립트 강의는 루스트라와 팝스터의 개발자 무치님이 주실 겁니다. 무치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무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아주 실용적이고 재밌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과제는 바로 시즈널리티 검증입니다. 혹시 시즈널리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강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오늘 다룰 주제 자체의 중요성도 있는데 바로 시스템 트레이딩의 첫 공추를 끼우는 방법에 대한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 순서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기 때문에 뒤에 모든 단계가 틀어지고는 해요. 주로 첫 단추를 어떻게 잘못 끼우길래 제가 잘못된 첫 단추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통 시스템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은 뭐부터 하나요? 지표를 일단 열어보겠죠. 네, 그쵸. 지표를 열어보고 이게 규칙 좀 세우고.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첫 단추를 시스템 트레이딩을 시작할 때 주로 1단계로 좋은 성과가 나오는 전략을 찾는다로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또는 좋은 성과가 나오는 전략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렇게 찾거나 만들어진 전략은 엄밀히 얘기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는 전략이 아니라 과거에 좋은 성과가 나왔던 전략이라는 거죠. 이런 접근 방법을 주로 데이터 마이닝 접근법, 커브 피팅, 유사 퀀트 이런 이름들로 부르는데요. 들어보신 표현일 수도 있고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 마이닝 접근법, 커브 피팅, 유사 퀀트 단어의 뉘앙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죠. 데이터 마이닝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 방법이 유효하다면 이미 세계 금융시장은 컴퓨터가 평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찾는 이런 패턴을 찾는 게 아니고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컴퓨터가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이 데이터 마이닝 접근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수한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아직 세계 금융시장은 컴퓨터가 정복을 못했죠. 그리고 커브 피팅. 커브 피팅이라는 단어를 보면 커브, 수익 곡선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쁜 수익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변수도 조절하고 종목도 찾고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유사 퀀트라는 단어는 진짜 퀀트가 아니라 짝퉁 퀀트라는 말이죠. 왜 이런 방법들이 대체로 유효하지 않을까? 과체적화 때문입니다. 논리는 없고 과거 결과를 무조건 이쁘게 만드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무조건 과거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표본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과체적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체적화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확률이 높은 전략은 어떻게 찾는 걸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전략을 뒷받침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만들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지표를 열어보고 좋은 전략을 찾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 즉 가설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이 가설이 탄탄해야 그 위에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10년차 트레이더도 아니고 대부분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최소한의 공부만으로 자동화를 시켜서 꿀잠 자고 싶은 건데 통찰력을 가지고 시장에 먹히는 새로운 가설을 수립한다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시즈널리티가 바로 이 가설 수립 단계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즈널리티는 일상 속의 관찰만으로 비교적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즈널리티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시즌, 그 계절을 얘기하죠. 특정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논리가 있어야겠죠. 이번 FOMC 발표에서도 롱 100배, 숏 100배 들어가서 용돈 좀 벌었습니다. 네, 이것도 시즈널리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롱 100배, 숏 100배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추측컨대 FOMC 발표 때는 방향이 어느 방향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속도에 대응하지 않고 미리 양쪽 포지션을 잡아 놓는 거죠. 그러면은 한쪽은 청산이 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추세가 터지면은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시즈널리티의 일종입니다. FOMC 발표 때에는 일시적으로 큰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 좀 더 직관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이 많이 팔리겠지,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겠지. 그러면 여름 동안 아이스크림 관련주나 에어컨 관련주를 사면 오르지 않을까. 이게 바로 시즈널리티 가설에 해당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4년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로는 큰 상승이 오더라. 이것도 장기적인 시즈널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강원국 작가가 많이 얘기하는 11사 천국 역시 시즈널리티의 일종이겠죠. 이거는 11사 천국이라는 거는 강한국 작가의 오리지널 이론은 아니고 5월에 팔고 떠나라는 격언이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시즈널리티 가설을 세우고, 근데 가설만 세운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11사 천국이 맞나? 그러면은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지난 6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11월에서 4월 사이에 다우존스 지수의 평균 수익률은 약 6.6%로 저는 알고 있고요. 5월에서 10월의 수익률은 고작 0.09% 정도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0월에는 거의 수익이 없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을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뇌피셜에 머무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게 그겁니다. 이 검증 과정을 트레이딩 뷰의 코딩 도구인 파인스크립트를 통해서 직접 코딩하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구체적인 궁금증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주말에는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금요일에 정해진 방향대로 주말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손매매 트레이더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트레이딩 뷰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그런가 하고 몇 번 관찰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검증을 정말로 해봤을 때 만약 주말마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주말에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변동성 돌파 전략에 주말 진입 금지 필터를 당장 넣어야겠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은 바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요일별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를 파인스크립트로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덤으로 오늘 지표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치님이 사전을 이용해서 코드를 짜는 과정을 설명드려서 앞으로 여러분만의 오리지널 이론이 생겼을 때, 가설이 생겼을 때 직접 만들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치님이 진행해 주실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강좌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더 좋습니다. 제가 오프닝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무치님에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